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을 받는 전재수 장관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불법적인 그 어떠한 금품 수수 전혀 없었다. 단연코 없었다.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혀 근거 없는 논란이긴 하지만 이 해양수산부가 또는 이재명 정부가 흔들려서는 아니 되기 때문에 얼마나 허위 사실이고 얼마나 황당한 이야기였는지를 확실하게 밝히는 데 있어서 해양수산부 장관의 직을 내려놓고 당당하게 응하는 것이 공직자로서의 처신이 아닌가. 지금 전혀 단연코 당당하게 이런 어휘들을 사용하면서 본인의 의혹을 전면 부인을 했습니다. 어쨌든 지금 이재명 정부의 첫 내각 낙마 소식입니다. 전재수 장관과 또 대통령실의 이런 결정들, 박 의원님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예, 우선 평가에 앞서서 국민께서 아시겠습니다만 이재명 대통령은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이 부분을 철저하게 수사하고 처리할 것을 이미 지시를 한 바 있습니다. 예. 민주당도 그에 따라서 어떠한 것이 사실로 밝혀지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또 사실로 밝혀지는 가는 과정 중에서 단호한 입장을 가지고 이런 것을 임하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예. 전재수 장관은 장관직을 이렇게 빨리 내려놓을 줄 국민들께서도 깜짝 놀라셨을 것 지금 같습니다. 또 한창 해수부도 이전 단계란 말이죠. 그러니까요. 깜짝 놀라셨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아침에 지금 귀국하는 인터뷰가 나오는데 저 귀국 인터뷰 바로 직후에 7시 20분쯤에 제가 통화를 했습니다. 직접 통화를 했더니 저에게도 하는 말이 같은 문체위원이기 때문에 사실은 표정만 봐도 제가 다 아는 사이 아니겠습니까? 그랬더니 저보고 이제 평소에 형님이라고 이제 호칭을 하는데 형님 전혀 걱정하지 마십시오. 정말. 그리고 전재수 의원의 그 진정성은 국회에서 여야를 넘어서 이렇게 소문이 나 있는 호평이 나 있는 이런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 국회의원들께서도 정치적으로 겉으로는 말씀하시지만 속으로는 전재수가 그럴 리가 없지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본인이 세 가지를 저에게 말씀하셨는데 첫째로 절대 사실이 없다. 저보고 저게 대변인이니까요. 말씀을 자신 있게 하셔서 좋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이렇게 빨리 장관직을 내려놓게 된 것 이것이 평소 자기가 생각하던 공직자의 자세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해수부 이전과 여러 가지 그 새로운 해수부 또 어떤 북극 항로 개척의 꿈 그다음에 부산의 꿈 이것을 지금 막 힘있게 부풀어 오르는데 자기로 인해서 그런 것들이 좀 어려움을 봉착할까 봐 사기가 떨어질까 봐 그러면서 표현한 것은 해수부 직원들에게 그런 불편함을 안기고 일을 시킬 수 없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네네. 그래서 사직을 했는데 어쨌든 분명한 것은 이 사의 표명과 관련해서 그것이 사실이니까 사의 표명한 것 아니야? 라고 하는 의견이 있을 수 있고 정말 이런 공직자의 자세를 처음 봤다라고 이렇게 또 믿어주시는 그런 국민들도 계실 겁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진실은 본인은 그렇게 말씀하셔도 본인의 그 진실을 수사를 통해서 밝힐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제 개인적 바람은 그렇게 평소에 존경하고 신망을 받던 전재수 장관이 자기 얘기대로 수사를 통해서 명명백백하게 사실이 아닌 것을 밝혀서 국민에게 그래도 이런 국회의원이 있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좀 희망을 좀 드렸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직을 내려놓은 것은 그만큼 당당하기도 하지만 한창 현안이 많은 이 해수부에 부담을 주기 싫은 의도도 있었다는 말씀이신 것 같고 그런데 지금 통일교의 윤 전 본부장 진술이요. 통일교가 수건 사업인 한일 해저 터널 청탁을 위해서 2018년 당시에 부산 지역구 의원이었던 전 장관에게 접근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최 의원님, 이 한일 해저 터널 사업이란 게 대체 뭐길래 이런 겁니까? 저도 이게 이 문제에 그렇게 통일교가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건 처음 알았습니다. 처음 알았는데 이건 종종 일본 측에서 나오던 이야기죠. 왜냐하면은 지금 일본이 열도이고 섬이기 때문에 이 동북아 유라시아로 가려고 한다면은 물론 지금 국제 정세가 불가능해졌습니다만 조금 동북아의 평화 체제가 확립된다면은 일본 열도를 출발해서 한반도를 지나서 유라시아를 관통하는 철도 그런 꿈들은 있었겠죠. 육로를 통해. 있었을 텐데 이게 이제 통일교가 그렇게 수건 사업이었다는 건 저도 처음 알았습니다. 다만 이제 통일교가 일본에서도 교세가 강하거든요.
그래서 이전에 아베 총리가 그때 불의의 테러로 이제 세상을 떠났는데 그 당시에도 보면 통일교라는 것도 약간 그 저변에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뭐 통일교가 직접 뭡니까 테러에 연루된 건 아니지만 그 통일교라는 게 일본 정계에서 상당히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 나타났기 때문에 근데 그게 저는 뭐 처음 알았습니다만 어쨌든 통일교로서 관심 사업이다 보니까 부산 의원들에게 접근했다고 하고 그것이 나왔는데 그 수사 결과를 다 지켜봐야겠죠. 어디까지가 진실이고 또 실제로 어디까지 그걸 이제 범죄로 볼 수 있는 것인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전재수 장관이 과거에 그 한일 해저 터널 건설에 반대하는 입장을 좀 발언하기로 했었는데 윤 전 본부장의 특검 진술에서는요. 뭐 금액 액수가 또 나옵니다. 현금 3천만 원 정도를 전달을 하는데 과정에서 전 장관이 처음에는 거절을 했다가 복돈이라고 하니까 받아갔다. 이런 보도도 나왔습니다. 지금 구체적인 뭐 금액까지 진술을 했다라는 보도가 있네요. 민정 입장 어떻습니까? 아니 그래서 이제 저도 지금 대변인을 벌써 10번째나 하는 어떻게 보면 언론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저 윤 전 본부장의 발언이 어떤 근거로 보도가 됐는지를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대체로 특검에 의하면이라는 건 못 찾아봤고요, 제가. 법조계에 따르면 이렇게 근거가 돼 있어요. 어떤 사입니까? 아니 법조계라고 하는 것이 근거가 전혀 없다는 얘기죠. 예. 그러면 저 지금 나오고 있는 기사가 지금 앵커 말씀대로 시기가 나오고 금액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구체적으로 보이지만 저게 나온 근거가 없어요, 전혀. 그래서 저는 이런 점에 주목합니다. 우선 특검이 왜 이런 진술이 있었는데 수사를 하지 않았지라고 하는 국민적 의혹이 있잖아요. 저 정도로 특검에서 구체적으로 진술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검이 수사를 안 했다면 금방 밝혀질 일인데 저것이 특검이 바보가 아닌 이상은 저런 구체적인 진술이 나왔는데 수사를 안 할 이유가 없거든요. 그렇다면 이 근거 없는 보도, 근거가 부족한 보도, 저 내용은 대로 아마 윤 전 본부장이 특검에서 저렇게 진술 안 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어떤 저런 지금 현재 보도 내용의 신빙성에 대해서 문제가 있고 또 윤 전 본부장이 어제 그 공판에서 얘기를 안 했단 말이에요. 그것은 뭐 일부에서는 우리 야당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입틀막을 했다 뭐 이렇게 공세도 하지만 뭐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윤 전 본부장이 권성동 전 국회의원님 때와는 달리 실제로 이 돈을 본인이 전달했거나 아니면 본인의 부인이 그 회계 책임자 아닙니까 통일교회 그분이 권성동 의원 때처럼 돈을 뭐 어디에 담았다거나 이런 어떤 구체적인 관여가 없이 아마 그런 어떤 이야기가 흘러다니는 것을 들었다거나 라고 하는 매우 부정확한 진술을 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렇기 때문에 특검이 수사를 하지 않은 것이다. 수사를 개시할 만한 정도의 단서가 되지 않았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해봅니다. 그래야 특검이 수사를 안 한 이유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돼요. 금방 밝혀질 일을 특검이 수사를 안 하고 덮을 수는 없는 노릇이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 최영두 의원님 말씀대로 지금 당장은 굉장히 금액과 이런 것들이 뭐 특정되기 때문에 금방 받은 것처럼 이렇게 되지만 아마 그런 제가 설명한 부분들을 이렇게 살펴보면 이 문제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문제로 봅니다. 한 분 얘기를 좀 더 해볼게요.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에 또 다른 현직 국무위원도 이름을 올렸는데 정동영 통일부 장관입니다. 역시 반박하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저는 정치를 시작해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불미스러운 일에 이름이 오르내린 적이 없습니다. 저는 그것을 저의 명예로 생각해 왔습니다. 그런데 사실 확인 취재도 없이 그런 낭설을 보도해서 명예를 훼손하는 것은 인격 살인입니다. 윤영호 씨를 만났습니다. 한 번 만났습니다. 야인 시절입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그 뒤로 만난 사실 없습니다. 지금 뭐 정동영 장관도 혹시 뭐 전재수 장관처럼 뭐 예를 들면 뭐 직을 내려놓고 억울함을 밝히는 게 맞을지 방법론적으로 어떻다고 보시는지? 아니 정동영 장관은 전혀 뭐 이런 금액이나 이런 것들이 부정확하더라도 이런 게 나오는 게 아니고요. 본인이 오늘 정확히 해명했는데 저건 뭐 명확하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친구들끼리 어디를 갔다 오다가 그리고 그 중에 가평의 그 통일교 본부죠. 거기에 잠깐 들려서 차를 한 먹고 가자 그래서 잠깐 한 10분 정도 들려서
그 윤 전 본부장이라는 분을 그 카페에서 잠깐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고 돌아온 것이 전부다. 한 10분 만난 거. 그 이후로 전혀 만남도 연락도 없었다. 이런 것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정동영 장관의 경우는 전재수 장관보다는 더 명확하게 이것은 관계가 없구나라고 하는 것이 좀 믿어지는 뭐 그런 상황으로 보입니다. 네. 그런데 최 의원님 지금 박 의원님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윤 전 본부장이 어제 결심 공판 최후 진술에서 통일교가 금품을 전달했다고 주장한 민주당의 정치인 이름을 말할 것인가 말하지 않을 것인가 관심이 많은데 일단 언급하지 않았고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에서 아까 언급하신 것처럼 이게 이재명 대통령의 어떤 관련 언급 때문에 말하지 않은 것 아닌가 이런 해석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 종교단체를 해산시켜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으니까 예. 굉장히 무서운 발언이죠. 무서운 발언이고 이 사안에 대해서 이제 당시 피고인 당사자로서는 그걸 어떻게 판단하는가 문제가 있을 텐데 근데 지금 뭐 이게 언급하지 않았다고 그래서 네. 이게 덮어질 수가 없는 것이 특검에서 지금 이걸 국가수사본부 경찰로 이첩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4개월 전에 이 진술이 나왔을 때 그럼 그때 이첩을 했었어야죠. 근데 정치자금의 지금 공소시효는 7년이기 때문에 거의 끝나가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 이제 어떤 이 2018년 금품 제공을 무슨 대가성이 있다고 한다면은 뇌물이니까 공소 15년이 됩니다. 네. 수사가 진행되면서 이제 이 어떤 맥락에서 어떻게 하긴 나올 텐데 그렇게 보자면은 자기는 알고 있겠죠. 이제 이미 다른 수사를 받게 될 것이라는 거. 그러니까 당장 법정에서 그 이전에 특검에서 진술했던 내용을 밝힐 필요는 없겠죠. 그런데 제가 어떤 데자뷰, 기시감 같은 게 드는 게 뭐냐니까 2000 몇 년입니까? 그 전에 추미애 당대표 시절에 드루킹 사건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이 드루킹 사건이 아마 당시에 민주당에서나 당대표 입장에서는 이게 우리 당하고 상당히 많이 연루된 것으로 생각을 하고 그걸 특별검사 특검을 했어요. 했더니 뜻밖의 인물이 드러났거든요. 그것이 바로 문재인 대통령을 만든 1인자였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부인까지도 거기에 보면은 녹취록에 등장하고 해서 오히려 판이 바뀐 상황이 생겼는데 지금 이 사안도 처음에 이제 이게 김건희 특검이지 않습니까? 사실은 관계없는 수사를 많이 했어요, 지금. 그 20명인가 뭘 했는데 그 중에 몇 명 빼고는 전부 관계없는 사람입니다. 권성동 전 원내대표도 이 사안과는 관계없는 사람인데 지금 윤영호 씨 이쪽으로 해서 지금 금품 수수로 지금 구속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이렇게 가다가 이게 완전히 지금 판이 바뀌는 형국. 그것이 꼭 드루킹 때 처음에 그게 우리 당 관련 무슨 우리 당에서 대선 조직이 뭘 하기 위해서 댓글 공작을 하는 이런 외곽팀인 것으로 민주당이 오인하고 처음에 그 막 수사를 시작했다가 거꾸로 그것이 오히려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의 대통령 선거 운동을 돕는 그 조직이었고 거기에 그 부인까지 여사까지 거기에 가야 된다, 누구를 만나야 된다는 이런 녹취가 등장하고 영상이 등장한 바람에 오히려 막 이 상황이 막 완전히 그 역전된 적이 있었죠. 지금 판이 바뀌고 예, 있다는 지금 말씀. 판이 바뀌는 그런 상황 같습니다. 네. 지금 윤 전 본부장의 어떤 그런 진술들, 조각조각 나열된 진술들이 사실 근거가 있는 것인가 하는 말씀하셨는데 네. 윤 전 본부장이 그 재판에서요. 교단에 대한 절망감을 얘기하면서 또 반성한다 이렇게도 얘기했습니다. 이건 혹시 어떻게 해석하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통일교 측에서는 윤 전 본부장을 꼬리 자르기로 지금 하면서 희생양을 삼고 있고 본인이 그렇게 당했다라고 좀 생각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네. 예. 그래서 어제 그 최후 진술에서도 본인이 억울함을 이야기하면서 자기 어린 자식들이 있는데 이것을 좀 감안해 달라라고 하는 여러 가지 있고 예. 그다음에 특검 자체도 윤 전 본부장의 여러 가지 협조를 고려해서 형량 뭐 이런 부분들 보석 신청하거나 이런 부분들을 해줄 것을 이제 요청을 해놓은 상태죠. 지금 이 문제가 이제 현재 언론에 의하면 지금 우리 최영도 의원님께서는 판이 바뀌고 있다 말씀하셨는데 여야 의원이 섞여 있습니다. 그리고 이 통일교의 특성상 항상 정치권의 줄을 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왔어요. 네. 일본에서도 사실 교세를 확장하기 위해서 유력 정치인들과 선을 대서 그 사람들이 행사에 참석하게 하고 통일교의 어떤 프로젝트에 도움을 받음으로써 교세를 키우고 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왔는데 지금 문재인 정부 민주당이 집권할 때는 민주당에 더 집중해서 줄을 댔을 것으로 생각하고
국민의힘은 국민의힘 때 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것이 이제 특검이 판이 바뀐다라고 하는 말씀은 좀 과한 말씀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지금 현재 거론되고 있는 의원의 명단에도 지금 국민의힘의 의원 명단이 2명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예. 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 그래서 이 문제는 서로 어떤 상대방을 향해서 너네의 문제야, 민주당의 문제야, 국민의힘의 문제야 이거보다는 서로 다 예를 들어서 어떤 연관성이 있을 개연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어떤 불법적인 어떤 행위가 있었는가라고 하는 것이고 지금 이 문제 권성동 의원만 왜 선택적으로 그렇게 수사했느냐라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차원이 다른 것이 이 문제는 이미 통일교가 교단의 어떤 그 책임자들을 모두 모아놓고 이것을 조직적으로 대선에 활동을 하고 그다음에 국민의힘의 17개 시도당에 후원금을 보낸 그런 어떤 구체적인 단서들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 수사를 한 것 아니겠어요? 그러나 거짓 말씀드립니다만 이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현재 이 특검이 이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의 부분에 대해서 수사를 안 하고 그냥 넘긴 것은 바로 그렇게 아까도 말씀드립니다만 그런 정도의 구체성을 띈 어떤 그 진술, 증언, 그다음에 증거 이런 것들이 제시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거듭 이 문제는 엄중한 마음으로 지켜볼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거듭 드립니다.